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인 if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제어문 중에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선택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어문 중에는 그 조건문으로 if else문, else if문, 그리고 이제 중첩 if else문 이런 것들이 있고, 선택문에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 선택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기본 형식이 그 스위치라는 키워드로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키워드 뒤에 소갈로가 따라옵니다. 예, 소갈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치 블락이라고 하죠.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선택문은 기본 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스위치라는 키워드 뒤에 소갈로가 있는데, 자, 이 소갈로 안에 어떤 변수나 이제 리터럴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키워드 뒤에 있는 이 변수,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변수, 주로 이제 변수가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이 스위치 블럭 안에 있는 이 케이스라는 요 키워드가 있는데, 케이스문의 값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 키워드 뒤에 있는 변수의 값과 케이스 키워드 뒤에 있는 이 값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문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케이스문을 검사를 해서 이 스위치 문에 있는 이 변수의 내용과 케이스문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이 해당 케이스문 뒤에 있는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여러 줄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실행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스위치 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블럭을 완전히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문에 있는 값이 이 변수와 같지 않다, 그러면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이 값과 다시 변수의 값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지 않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있는 케이스문에 있는 값과 또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값과 또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치문에 있는 이 변수의 값과 동일한 값이 이 여러 개의 케이스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같은 값이 없을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디폴트라는 요 키워드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디폴트라는 요 키워드는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필수로 사용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요.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폴트는 이 변수가 모든 케이스문, 첫 번째 케이스문, 두 번째 케이스문, 세 번째 케이스문, 네 번째 케이스문에 있는 값과 다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디폴트 문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케이스 문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보면 일단 이제 스위치 문이죠. 스위치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키워드가 있습니다. 케이스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키워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제 중단하는 거죠. 예. 실제 이제 흐름을 중지시키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벗어나는 겁니다. 블락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이 자 브레이크 그 케이스문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케이스문의 값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디폴트 문에 있는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된다. 예. 그래서 흐름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 케이스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문을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케이스문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케이스문이 10개가 필요하다 하면 10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5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브레이크 문도 우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항상 이 브레이크 문이 케이스 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 되느냐 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브레이크 문을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위쪽에 있는 케이스문의 어떤 이 변수값과 이제 만족 같은 값을 가질 때 스위치문에 있는 변수값과 이 케이스문의 값이 일치할 때 이 나열되어 있는 코드가 지금 한 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을 이제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문을 만다면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 케이스 블락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문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해당 케이스문에 동일한 값, 변수와 동일한 값이 있다. 그러면 코드들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문이 없다 하면 자, 아래쪽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해버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게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바닥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문만 만족을 하고 그 이후의 케이스문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브레이크문이 없다면은 이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코드 다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문법을 같이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새로운 작업 폴더를 선택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단에 파일 메뉴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서 폴더 열기가 있죠. 폴더 열기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 우리 폴더를 ch06이라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을 ch06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폴더 선택할게요. 자, ch06이라고 여기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확인하셨으면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폴더가 ch06으로 바뀌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HTML 문서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파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에 새 파일 누르셔도 되고요.
이 여백에서 우클릭 하셔서 여기서 새 파일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위치 언더바 1.html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상당히 이제 편리한 기능이 있었죠. 템플릿을 출력해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HTML 콜론 5 하고 탭키나 엔터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HTML5, HTML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HTML5 그 기본 구조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HTML5 문서의 최상단에 자, 꺽쇠글로 느낌표, 그 다음에 독 타입,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예. 자, HTML. 예. 자, 요게 현재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는 HTML5 문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독 타입,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잡아야 되죠. HTML 문서는 HTML 태그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납니다. 우리가 뭐 HTML 이제 여는 태그, 시작 태그, 뭐 닫는 태그, 종료 태그, 끝 태그 이렇게 부르죠. 갈로 열고 갈로 닫듯이. 자, 이 HTML 태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헤드와 바디 태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 HTML 문서의 이제 제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자, 태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위치, 자, 요 스위치 케이스문이죠. 스위치 케이스문 예제, 자,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HTML 문서 작성할 때 한글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자, 메타라는 태그를 이용해서요. 자,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UTF-8, 자, UTF-8, 자, 요렇게 자,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 됐느냐?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전 시간에 예제 작성할 때 보면은, 자, 여기 HTML이라는 태그에, 자, lang이라는 속성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KO, 요 문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이제 lang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 lang이라는 이 속성에 KO라고 이렇게 적으면 우리 이제 그 접근성과 관련해서 이 스크린 리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리더 기가 현재 이 HTML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한국어구나 해서 한국어로 낭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기본 형식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넣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때 이 바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헤드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영역에도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헤드 부분과 바디 태그에서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작성을 해볼 건데 하나씩 작성하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다 배우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ar 우리가 변수 선언해 줄 때 var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죠. 자, 변수명은 사이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대입연산자를 주고요. 자, 이 대입연산자 오른쪽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왼쪽에 있는 이 사이트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네. 대입한다, 저장한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는 키보드로부터 어떤 내용을 입력받아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프롬프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요. 이 프롬프트 창에 띄울 그 안내문을 문자열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문자열로 넣어보도록 하는데 프롬프트 해서 자,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구글 자, 중 그 다음에 자, 즐겨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실 때 이 코드 이 편집창이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넓게 사용하실 때는 요 탐색기 부분을 조금 이제 축소를 시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다음 구글 중 즐겨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자, 이렇게 값 하나만 줘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는 자, 콤마 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빈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큰 따옴표 하나만 입력을 하면 요 여는 큰 따옴표 하나만 입력하면 닫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또 var 변수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url이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을 하고요. 선언만 했습니다. 자, 사이트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에는 초기 값으로 프롬프트 함수가 실행한 결과값을 키보드로 입력받은 결과값을 저장해 주는 거고요. url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 스위치 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키도 넣고요. 자, 여기 이제 변수 위에 있는 이 사이트라는 변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te 사이트. 자, 그런 다음에 자, 중괄호 이렇게 여시고요. 중괄호도 이 중괄호 열면은 닫는괄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서 엔터키 치시고 자, 케이스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그래서 자, 구글이라고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 타입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 케이스 다음에 비교할 값이 옵니다. 자, 이 변수와 비교할 값이 오고 콜론입니다. 콜론.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한 문장이 끝날 때 문장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였죠.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끝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요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예, 콜론이고요. 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사이트 변수의 값이 구글과 동일할 때, 자, URL이라는, 자, 위에 선언만 해놨습니다.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뭘 넣느냐면 www. 예, google.com 이런 식으로 예, 작성을 하고요. 자, 이 문장이 자, 실행이 된 이후에 자, 브레이크 문을 실행합니다. 자, 이 사이트 변수에 입력된 값이 구글일 때, 구글하고 같을 때 URL이라는 변수에는 www.google.com 예. 자, 이 문자열을 예, 요 URL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위치 케이스 블락을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자, 아래쪽에 아직 실행하지 않은 케이스 문이 있더라도 그냥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요, 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지하죠. 예, 똑같습니다. 스위치 문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 문을 만지면 더 이상 스위치 케이스 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제어를 예, 제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케이스 문을 작성을 하시는데, 자, 케이스 이번에는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 자, URL은 예, 자, 케이스 문에서 자, 사이트 변수의 값이 다음이라는 문자열과 같다. 예, 사이트 변수의 값이 다음이라는 문자열과 같다. 동일하다 하면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www.다음.net이라고 자, 되어 있는 문자를 저장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브레이크 문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에서 이번에는 예, 네이버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네이버 넣어주고요. URL은 자, www.naver.com 예,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브레이크 넣어줬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내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사이트라는 변수에 프롬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았는데, 이 구글도 아니고 뭐 다음도 아니고 네이버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 있는 케이스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하나도 실행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프롬프트문에 보면 네이버 다음 구글 중에 즐겨 찾는 포털 사이트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엉뚱한 사이트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이 잘못 입력됐다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자,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할 때 마지막에 자,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문 다음에 디폴트라는 예, 또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폴트라고 주시고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얼럿이라는 자, 경고창을 이용해서 예. 자, 보기 중에 없는 사이트를 입력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 하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있는 내용과 사이트 변수에 있는 내용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게 없을 때, 그죠? 첫 번째 거 비교하고 두 번째 거 비교하고 세 번째 거 비교했는데 다 일치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케이스 다음에 실행하는 게 이제 디폴트 문이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문에 검색된 내용에서 이 사이트 변수와 동일한 일치되는 값이 없더라 하면 디폴트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없는 사이트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요 아래쪽에는 BREAK 브레이크 문이죠. 브레이크 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요게 생략 가능한 이유가 이 디폴트 문 밑에는 다른 문장이 없죠. 그래서 보면 스위치 케이스 문에 종료하는 블럭입니다. 닫는 블럭이죠. 끝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아무것도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은 넣어 주셔도 되고 넣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 문 예제를 다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 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실행해서요. 자, 요렇게 프롬프트 창이 출력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매개 변수 값. 자, 요게 이제 위에 설명으로 나오는 거죠. 네이버 다음 구글 중 즐겨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을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입력을 했을 때, 한글로 입력했을 때, 자, 이 URL에는 해당 사이트 주소가 있죠. 요 주소를 활용해서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페이지 이동하는 그런 이제 소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위치 케이스 문 아래쪽에, 자,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이 실행이 되면 요 URL에는 어떤 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URL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사이트로 이동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스 코드, 자, 스위치 케이스 문 아래쪽에, 자, 블럭 아래쪽에 if 문을 사용해서요. 자, if 문은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이전 시간에 일단 배웠습니다. 그죠? 예제를 많이 또 해보셔야 되는데, 요 if 조건식에 URL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URL에 할당되어 있는 값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짓이 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또 블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RL 값이 있을 경우에만 요 if 블락을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ocation 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이제 브라우저에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요, href 자, 요 속성에다가 자, http라고 앞에 자, 프로토콜 문자열을 이렇게 붙이고, 자, 문자열과 어떤 값을 더하기 하면 문자열로 연결이 돼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URL 변수 값을 더하겠습니다. 자, URL도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죠. 이 더하기는 산술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을 해서 이 그 href라는 속성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요 로케이션 객체의 이제 기능이 요 href 속성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주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니까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기존에 요건 취소하고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자,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우리가 라이브 서버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됩니다. 라이브 서버를 쓰지 않는 분들은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네이버라는 문자를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확인을 누르니까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자,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에 Alt LO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단축키 한번 써보겠습니다. Alt LO.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L 누르고 떼고 O 누르고 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넣고 확인. 잘 되네요, 그죠? 자, 네이버 다음 해서 구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되네. 자, 다시 Alt LO. 자, 그 다음에 구글. 구글을 넣어서 자, 확인 누르면 구글 사이트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롬프트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중에 입력하라고 했죠. 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보면 케이스의 값으로 비교하는 값이죠. 이 변수와 비교하는 값이죠. 구글 다음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다른 값을 넣어 주었을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LO 단축키 사용해서 라이브 서버 실행하고요. 자, 이번에 여기 없는 거 네이트 한번 넣어 볼게요. 네이트. 네이트라고 넣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네이트라고 넣어보니까, 여기 이제 메시지 창에, 얼럿창이죠? 요, 보기 중에 없는 사이트를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얼럿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요 디폴트 부분에서 이제 실행된 겁니다. 디폴트 큐에서. 자, 구글, 다음, 네이버하고 다 비교했는데, 우리가 입력한 것은 네이트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일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문에 있는 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일단 확인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죠. 요 if 문에 있는 자,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요 URL 변수 자, 선언만 했죠.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자, 실행되는 요 케이스문, 일치되는 케이스문이 없기 때문에 URL 변수에 인터넷 주소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폴트 문장이 실행됐을 때는 URL 변수는요, 이렇게 선언된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if 문의 그 조건으로 이렇게 URL 변수를 넣게 되면 펄스가 돼서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if 블럭이. 자,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제어문 중에 선택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제어문 중에 방문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